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자, 오늘은 분산 투자의 나쁜 예, 그리고 스마트하게 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은 투자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투자가 아닌 분야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그런 격언이고요. 하지만 그 유명한 만큼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경언에 대한 오해, 분산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세 가지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여러 자산을 나눠서 사면 된다. 그 두 번째, 같은 업종 내 여러 회사를 나눠서 사면 분산 투자다. 세 번째, 집중 투자는 절대 악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무조건 나눠서 사면 된다. 이것저것 다 사는 흔히 백화점식 매매라고 부르는 그런 투자법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분산은 잘 되겠죠. 분산은 잘 되는데 이제 종목 분석에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든 모멘텀 투자자든 어쨌든 기업 가치를 보든 차트를 보든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하는데 여러분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이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어떤 종목에 이 자원을 쓸지 잘 그렇게 분산을 해주지 않으면 개별 종목당 분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보유 종목의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백화점식 매매가 늘어갈수록, 그러니까 종목 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퍼포먼스,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ETF를 사면 되니까. 그 두 번째, 업종 내 분산 투자. 예를 들어 이거 제약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실수인데, 업종 내에서 예를 들어 제약 업종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약회사 ABC가 있어요. 그래서 ABC 주식을 다 사두면 이 중에 하나는 대박이 날 거니까 A 하나만 성공해도 난 대박이다. 이런 방식의 로또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예, 그런 방법이고요.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종목 간 이질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면요, 업황 전반이 어두워질 경우,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 대한 업황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졌다. 모든 제약회사들의 실적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러면 로또 꽝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매매법이다. 라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중 투자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분산 투자자는 선량한 투자자고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불량한 투자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너 겸 기업가이신 분들은 전부 불량 투자자인가요? 오너 겸 기업가가 뭐죠? 자신의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키워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경영자로 있으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이 철저할 경우에는 오히려 설렁설렁하는 분산 투자보다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집중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형 투자자, 집중형 투자자가 이렇게 어떤 투자 성향의 차이지,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지, 집중 투자는 악의 축이고 분산 투자는 선량한 투자자다, 선량한 투자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하게 분산 투자하는 법, 앞서 언급드린 그런 이제 오해들, 그리고 잘못된 방식들을 이제 지양하고 우리가 똑똑하게 분산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 간 이질성입니다.
A가 상승할 경우 B가 하락하는 그런 상호 보완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해요. 뭐 A가 상승할 때 B도 상승하는 종목을 샀다. 그러면 수익률이 뭐 요동을 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상호 보완형 포트폴리오라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할 거고요. 또 그 사이에 리밸런싱, 이제 종목 간 비중 조절을 해준다면 셰넌의 도깨비 효과라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량 때문에 자세히는 못 다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그 두 번째, 과한 분산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석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거대한 투자 회사다라고 하면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분석을 나눠서 한다면 충분히 분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넓은 폭의 종목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가 10종목만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10종목만큼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유동적으로 이제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분산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분산할 경우 결국엔 시장 수익률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평균 수익률, 뭐 코스피의 수익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ETF를 사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시간도 절약되고 뭐 각종 비용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기회가 있다면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강박적으로 뭐 집중 투자는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배제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50%, 뭐 많게는 60%, 70% 이렇게도 이제 집중을 해서 정말 많은 뭐 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심리가 정말 무적에 가깝지 않다면 한 종목 집중 투자, 일명 몰빵 투자는 이제 지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몰빵을 하게 되면요,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중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가요, 종목이.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올랐어요. 하지만 이 중간중간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 뭐 작게는 마이너스 10%, 크게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도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을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참을 기어가다가 이 마지막이 돼서야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 구간 생각보다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종목 집중 투자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해봤고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상입니다.